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 해안 시간입니다. 두 분 나와주셨어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요일 또 네.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주말 동안 이제 에이펙 회의가 엄청나게 휘몰아쳤잖아요. 맞습니다. 뉴스를 그냥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거 직접 그 한가운데서 이거를 그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일단 체력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진짜 주말 읽다가 막 눈에 약간 출혈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사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음, 너무나 이게 기사거리가 될 게 많은데 많아요. 그것들을 다 찾아내기 너무 힘들 정도로 네. 너무 많은 성과가 있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게 외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과학 공식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또 신뢰의 문제인데 그 인간관계를 너무 잘 풀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은 저는 정말 책으로 한 권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음. 일별로 날별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적인 그런 미팅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거는 역사적으로 저는 기록으로 남겨서 그 이후에 하는 이제 대통령도 네네. 이것을 좀 그 모델로 그 네. 약간 본보기로 바이블처럼 삼아야 돼, 외교 바이블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면 뭐 백서 같은 걸 당연히 만들겠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런 짜여진 얘기 말고 네. 만찬 할 때 무슨 쏙닥거림이 있었나 뭐 정상들 굳이 아니라도 장관들끼리 이제 캐비넷 네. 통할 테고 거기에 여야 뭐 관련해서 뭐 원내대표나 아니면 정치인들도 많이 이제 가셨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물론 이제 국힘에서 빠졌지만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기자들은 딱 그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아쉽기도 하고 이야기거리가 정말 풍성했을 텐데. 근데 네. 또 외교 무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완전 속속들이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뭐 트럼프는 또 귓속말을 기재지 않습니까? 시진핑이랑 만나서 한 2초 동안 귓속말을 쏘박쏘박 했는데 그런 네. 것은 어떤 뭐 말이 담겼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밝혀질 것 같고 그렇죠. 궁금하죠.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정부가 100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천여 개? 네,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이 에이펙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해서 네. 정권이 갑자기 중간에 바뀌면서 네.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이 그렇죠. 정부가.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반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화장실도 없다고 하지, 뭐 건물 다 지어지지 맞아요. 않았다고 하지, 준비 상태가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냈고 심지어 굉장히 세심한 감동을 주는 그런 에이펙 정상회담을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외교적인 바이블로 삼을 만큼 디테일을 다 잘 챙겼다. 네. 그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금 숨은 1등 공신은 김민석 총리다. 어. 1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굉장히 디테일을 챙겼다고 얘기하는데 네. 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잘 끝난 이 회담을 보고 이상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생각났고 그때 우리가 잼버리 참사 기억나십니까? 끔찍합니다. 그때 한덕수가 뭘 했습니까? 화장실을 가서 청소 상태를 챙겼다고 하는데 그때 잼버리 참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샤워기가 5,000개가 필요한데 그 반도 안 되게 설치가 됐고 그리고 급수대도 278개에서 120개로 줄어서 그러니까 그 덥고 모기도 많고 뭐 웅덩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취약한 점에 이 세계에서 오는 그 잼버리 학생들이 네. 텐트를 치면서 노출이 됐고 그런 네. 것들을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대참사였는데 근데 급하게 넘겨받은 이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그리고 네, 굉장히 가자. 중요한 그렇죠. 회담과 성과로 이어내는 이런 에이펙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잘했다. 이거 국힘이 있잖아요. 국힘이 아무 성과도 없이 정말 망했다는 저주를 연일 빈술하라고. 내뱉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외교 성과는 국민에게 국익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데 네. 이렇게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게 엉망으로 했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 이게 지금 같이 성공을 축하하고 같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 디테일들을 같이 챙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그 양궁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양궁이 되게 그 기후 환경의 변화를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날씨가 좋으면 점수도 잘 나고 하니까 좋겠네요. 그런데 하셨던 말씀이 그 정말 잘하는 양궁 선수들은 날씨가 안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요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지죠. 그렇군요. 날씨가 안 좋을 때 진짜 실력이 발휘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다고 멋있다. 봅니다. 네, 진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정말 저 솔직히 이런 표현하는데 난 좀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에 네. 준비도 제대로 그 정부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네. 6월 3일 날 대선이었던 거 이제 많은 거의 정말 분들이 진짜 소뚜껑 주고 지금 전쟁터 나가라는 그런 얼마 상황이었는데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도 치밀하게 그 하나하나 디테일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자칫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오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만 하더라도. 근데 맞아요. 네. 특히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알러지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또 동남아나 이런 지역들은 또 할랄, 뭐 네. 비건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디테일을 하나 챙기는 거에 의해서 배려심이 돋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전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 외교부가 그래도 꽤 이제 외교 무대에서 잘 해왔었는데 저번 잼버리 참사 때문에 혹시나 그런 우려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불씨시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하셨던 말씀을 이렇게나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뒤에 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년 만에 주석으로서 11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표정으로 유명하죠. 예, 거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런데 웃는 장면들이 포착돼서 이게 화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비자나무로 만들었던 模拟机加文做的什么木？榧木，榧木，是的。太好。 아주 좋습니다. 是韩国的产品， 핸드폰입니다. 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小米，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你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还有 점 卫星电 확인해 话 보십시오. 네. 이 자칫 민감할 수 있는데 농담 대 농담으로 그러니까 저게 순발력이잖아요. 네. 이 장면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생각하는데 이제 개그맨 분들이 굉장히 저는 똑똑하다 생각하거든요. 존경해야죠. 우리. 네,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유머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한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했고 오히려 저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기술이나 안보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는 협력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샤오미 폰이 지금 카메라 성능이 엄청 좋은 거를 일부러 선물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 이재 부대변님은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뭐랄까 좀 민감한 사항 아닌가? 왜냐하면 약간 조마조마?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중국의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번역을 도움을 받아서 찾아봤는데 중국 매체에도 굉장히 호평이 일관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신뢰, 친근감이 높아졌다 이런 신호를 받아들였고 선물과 유머가 격식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소통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쾌한 상호작용이 있고 위트 있는 대화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 자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가 이러면서 굉장히 친밀하고 유연한 외교 분위기를 만드는 네. 그런 장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안보 잘 됐냐? 백도 뭐 확인해봐라 이런 대화들이 자칫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잘 소화가 됐고 그리고 잘 소개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큐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네, 맞아요.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여가지고 분위기 쌓여지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까 그 중국 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유머와 격식이 어우러졌고 양쪽 다 딱딱 한 수씩 찌르면서 뭔가 티키타카 하는 듯한 분위기여서 맞아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샤오미 스마트폰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문방사우 그러니까 종이 뭐 요 세트인가 봅니다. 이것까지 선물했는데
뭐 바둑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네. 좀 세심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네, 그 바둑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좀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시진핑 못했습니다. 주석은 확실하게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바둑이라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바둑은 상대와 내가 있는 게임입니다.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둑판에서 바둑을 둘 때는 굉장한 침묵이 있습니다. 아. 상대의 수를 읽고 나의 수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진 않죠. 그리고 또한 나의 활로를 항상 찾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내가 어디서 가야 내 방향이 정해질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바둑판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네. 그 게임의 룰을 지키자는 거죠. 그렇죠. 그 룰이 있다는 게 사실은 그 중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그 안에 여러 사건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그 관계가 복원이 되고 시작된다. 그리고 붓 같은 경우도요. 저도 이제 그 캘리그라피도 네. 제가 또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재주가 많대요. 네, 자격증 부자인데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특히 붓이라는 게 그 중국에서도 굉장히 고전적으로 외교적으로 상징이 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벼루와 붓은 지식, 사유, 평화적 대화를 상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는 글로, 힘보다는 예의로 풀자는 것을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했더니 예주님 그리고 앞에 지나갔는데 네 유옥진님이 이잼통도 바둑 좋아하고 잘 두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네. 급수가 높다던데 오. 예주 삼칠님도 답변을 주셨고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감사해요. 요새 네. 그 저희 딸도 지금 바둑을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요? 네, 왜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본인이 재밌대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요즘 사실 아이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게임 할 거면 바둑 게임 하라고. 그래서 바둑을 계속 좋은데요?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아이들에게도 정서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네. 바둑을 이 컴퓨터로 하나에 직접 바둑판 네, 합니까? 그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뭐 MZ 세대 하고 저도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이제 Z이고 요즘 이제 알파 세대잖아요. 요즘 10대는 네, 알파입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게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익숙한 세대인데 저는 거의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데 적어도 수업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은 바둑으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바둑으로. 이제 또래 초등학교 1학년 네. 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선생님이 그걸 풀어주셔서 저도 바둑이 뭐 그렇게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네. 예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외교. 좀만 이어서 네. 조금만 더 네, 덧붙이자면 말씀해 그 바둑판이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그런 바둑판이라고 와,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한중 관계가 그만큼 더 돈독해지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방사오가 뭐지? 왜 문방사오를 선물했지라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네. 상대가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품격을 갖췄다 이런 의미도 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존중 표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당신도 이 도구를 쓸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고 협력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대국이 된 만큼 더 네. 우리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진 만큼 중국과 한국과 중국이 좀 더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도 더 그냥 위상뿐만이 아니고 네. 경제적 위상도 더 보완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책 한 권을 안 읽는데 종이붓 뭐 벼루 이런 문방사업 세트를 선물할 리는 없겠죠. 네.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진핑 주석이 쓴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 어땠습니까? 이제 모두 발화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였어요? 이게 그 네. 과거에 그 왕이 그 외교부 부부장이 아마 그런 표현을 2021년인가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가깝지만 먼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워서 네. 이사도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말을 사실 다시 한번 이게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지정학적인 현실을 어떻게 보면 직시한 저는 전략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삼판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도로가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이제 육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런 좀 외교나 뭐 안보 네. 측면에서도 협력을 하자. 그리고 저는 이번 그 에이펙이 대한민국이 중견국으로 브릿지 외교를 보여주는 저는 끝장판 절정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네.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지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이것이 뭐 우리의 약점이다
약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약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것을 강점화해서 네. 그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과거에는 이제 수직적인 분업 구조였는데 이제는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계속 흐름에 맞춰서 변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재밌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나 이재명과 시진핑 주석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멘트가 저는 재밌었거든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네. 아니 일단 이제 첫 번째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들었을 때 그 원래 언급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중국과 일본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주 대판 싸웠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고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당선된 다카이치는 여자 트럼프다 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그 전 총리를 대상으로 우리가 앞마당을 쓰는 같이 쓰는 이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네. 그 이웃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그 지금 중국과 일본이 대립각을 쓰고 있는데 네. 한국은 일본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지만 우리는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을 또 중국 쪽으로 더 잡아두려는 어떤 네. 고도의 뭐 계산된 언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시진핑 주석에게 공통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나타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신기한 능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사이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리고 20일도 안 돼서 첫 외교 순방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주 20일 나갔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 다른 정상들과 서스럼 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웃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네. 주재국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유의 친화력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국들이 반응하는 그런 유화적인 얘기들을 네. 보면 아 대단하다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다라는 한 가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에게 금관을 선물해주면서 그러면 비교해서 시진핑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진핑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뭐 선물이나 어떤 뭐 대화 주제를 꺼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말 철저히 분석해서 이렇게 내놓은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미국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주목을 금관에 비해서 덜 하고 있어서 네. 그렇지 금관이 중국도 네. 굉장히 우리가 우대하고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굉장히 바라는 그 둘 간의 어떤 협력의 제스처가 빛을 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네, 제가 한 가지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런 표현 그런가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특히 행정가의 면모가 돋보이죠. 최근에 근데 여러 저는 가지. 인생적으로 아니면 네. 본인의 그 삶, 서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해외 분들이랑 이런 공통점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면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는 나도 어린 시절 가난했다. 거의 어깨 동무. 공감을 했죠. 트럼프를 만나서는 나도 검찰에 기소당했다. 네. 나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네. 그러면서 또 공감을 형성합니다. 네. 그렇게 이런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해외 정상들과의 그 연결고리, 네. 공통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보통 정상들 만나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서로 간의 어떤 공통점, 서로 간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어젠다 같은 걸 꺼내서 처음에 상대방의 어떤 너무 이게 방어적인 자세를 약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다 맞춤형으로 외교부에서 어쨌든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하고 진짜 NSC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었겠죠. 네. 트럼프 얘기도 좀 할까요? 아니 제가 그 미국 외신들을 조금 헤드라인만 봤는데 다 골드 크라운이 그냥 제목이에요, 제목. 뭐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밖에 안 보이고 실제 밈이 워낙 많이 퍼져가지고 아니 우리가 준비한 게 지금 이게 아닌데 왜 저 골드한 것만 보이나 지금 나오네요, 영상. 저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죠. 이게 미국 사람들 눈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또 하필이면 노킹스 집회 지난 18일에 있었던 것과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 것이고 딴 거 모르겠고요. 일단 금관 보통 이제 선물을 받으면 외국 나가 선물 받으면
보통 나중에 이제 배로 천천히 이동시키고 이런 게 왜냐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에어포스 원에 태우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분마다 한 번씩 잘 있냐고 검사를 또 하기도 했다는 아 얘기. 그래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펴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BBC 방송에 따르면 그 사진이 있던데 그것도 궁금해서 다시 열어본 듯한 그 장면이 어우, 포착이 됐어요. 네,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뭐 물론 지금 그것을 뭐 해외에서는 왕관 밈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 작가도 그냥 약간 재미있는 간단한 이제 그런 좀 유머로 에피소드처럼? 네,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걸로 보일 수 있지만 네. 저는 신라 금관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권위의 상징은 아닙니다. 이게 막 무슨 권력, 권위자, 우리의 뭐 왕으로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하늘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아. 왕이라는 자리는요, 네. 하늘과 국민을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릿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라 금관 자체가 실크로드로 우리가 만나게 된 그 동아시아 지역, 그리스 페르시아 또 지역의 금세공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섬나라처럼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네. 과거에 사실 지금은 그 북로의 길이 막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전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외교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시기가 통합의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저는 또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왕관 썼네. 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요.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왕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맥락이 왜냐하면 다르죠. 서양에서는 그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 군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리쳐야 하고 깨야 할 존재라고 과거의 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세종대왕 같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요. 국민을 위해서 물론 그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겠지만 있었죠. 네. 네, 국민을 위해서 정말 하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했던 통치했던 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도 지금은 그 표면적인 의미만 아셨겠지만 서양에 계신 분들도 동양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왕의 의미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깨우치고 알아가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캐대언이 엄청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인상적인 유튜버들이 엄청 활발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뭐 호랑이, 민화 그리고 무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지 이게 왕관뿐만이 아니고 벌써 댓글에 어떤 댓글이 있냐면 신라는 금을 잘 사용하고 실크로를 통해서 무역을 활발히 해서 황금의 나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또 분석해서 또 이 네.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죠. 네. 지금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천년 고도의 역사를 가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이렇게 더 알아갔고 더 깊게 아는 그런 계기도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더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이 그 트럼프가 왕관을 받으면서 네. 너무 웃기게 뭐랄까 묘사되고 네. 그 어떤 또 매체에서 보니까 아니 금관을 받고 햄버거를 먹었다던데 그러면 버거킹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영국 가디언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도망을 갔고 그 자리를 시진핑이 채웠다. 그런 시진핑의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도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뭔가 좀 이렇게 우습고 희화화가 되는 그런 자리를 또 시진핑이 갑자기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고 네. 자유무역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 같은 역할을 하려고 위험 있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비되게 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갔고 바로 할로윈 행사에 참여하시더니 지금 거기 셧다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주는 그 풀스탬프도 지금 정지된 상황이에요. 정말 애들이 물리적으로 굶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할로윈 파티를 아주 거창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에이펙 자리 뭐 빠지고 나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일단 우리는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그냥 뭐 수고하셨다 한마디 할 법한데 물론 저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관세협정 잘했고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나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국익이 많이 좋아졌어요.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던 상황이 되었고 소리만 요란했던 빈술의 외교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다른 그 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들은 그 만찬장에 갔는데 국민의힘만 다 빠졌다고 하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빈술의 외교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이게 얼마나 야당으로서 창피하고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창피한 행동임을 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번에 회담도 성공적이고 관세 협상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배가 아플 수는 있죠. 본인들이 집권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망치고 후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보란 듯이 네. 몇 개월 만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네.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렇게 드높이는 그런 걸 봤을 때 본인들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야당으로서의 역할까지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이 네. 항상 혐한에 대해서 아니죠 혐중 시위를 더 부추기고 또 중국을 또 자극해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네.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할 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 입으로 언급하면서 그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현중시 막 하면서 중국의 3대 쇼핑 김은혜 의원이 발의하고 이러면서 또 중국을 자극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었어요? 이런 모순들을 자기가 보이면서 야당의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저주를 내뱉는 이런 국민의힘 행태를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저도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가질 수 없어. 뭔가 망쳐버릴 거야. 욕이라도 해야지. 정말 저는 딱 그 심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외교부가요. 네. 모든 정당에 추천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안 갔다는 거죠. 안 갔고 관심 없다.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죠. 그렇죠. 지금 네.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정당 아닙니까? 네. 참석할 땐 참석하고 가서 조금 찡그리고 있더라도 가줘야죠. 네. 앉아 있어 줘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저는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권은 사실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네.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근데 국익은 교체가 안 됩니다. 국익은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로 나눌 것도 아니고요. 네. 사실 디테일한 측면에는 가치나 성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불참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예의가 없다. 게다가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합의문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거 계약서입니까? 지금 지금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의 외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주장이죠. 네, 외교는요, 네.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의 상황을 기억을 하면 사실 신뢰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네.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너 이랬지? 그래, 좋아. 오늘부터 계약.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업이 아니죠.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거기에 물론 발표문이나 공동의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매번 회의 때마다 너네 합의문 발표해라고 하면 어떻게 어느 정상이 그런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면서 상대를 만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 좀 짚고 가죠. 시간이 다 돼서요. 하나만 더 짚을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갑자기 어떤 이슈를 들고 나왔나 봤더니 새벽 배송 금지 문제를 두고 지금 뭔가 발언을 계속 하고 있나 봅니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노동자 갈라치기다 이런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게 뭐 민주노총이랑 이런 좀 갈등들이 이제 좀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뭐 소비자의 편익, 뭐 이제 새벽에 주문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고려를 해야죠. 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플랫폼 물류의 그 구조 조정 문제 이런 네.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야간 노동을 하게 되면 건강이랑 안전상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배송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뭐 제로섬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동시에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런 뭐 배송의 시스템을 다시 만든다든지 뭐 물류 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딱 무자르듯이 네. 야간 노동은 돼, 안 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53년에 만들어져서 거의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법 아닙니까? 근데 네. 그것이 7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그 요만한 정해져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뭐 고용자가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만들어진 기준법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이라던가 비정형 노동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이 예전에는 9 to 6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네. 노동 환경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요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고 노동의 형태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변화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줄였을 때 정상화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18년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주 68시간도 합법적인 그런 시대가 굉장히 이어져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근로시간이 2등으로 높은 그런 노동시간 장시간 근로를 합법화하다가 52시간으로 마련이 된 그 시점도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한 기간이 10년도 넘게 지속이 되다가 합의에 이른 겁니다. 네. 그리고 무자르듯이 그냥 이제 내년부터 52시간 이런 것이 아니고 논의를 충분히 했죠. 그렇죠. 300 인구 이상은 뭐 당장 아니면 뭐 100인 이상은 뭐 3년 뒤 뭐 이렇게 또 안정 장치도 마련해 놓고 그런 식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해라 마라 뭐 이렇게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질문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해안 시간이었고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